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방위산업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필리핀의 군사력 증강에 맞추어서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제안을 하고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지금 우리 전력이 중국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 전투기 40대, 그리고 해군력 확장, 해양경비대 세력 확장, 뭐 이런 것들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는데, 또 필리핀은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군함도 임대도 고려하자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자, 우리 한국에 임대해 줄 수 있는 괜찮은 수준의 군함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F-16 전투기 완전 퇴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비행 행사를 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독일은 F-125 호위함에 대잠 능력 부여 개량 추진한다라는 소식인데, 이 배가 얼마나 황당한 군함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때 유럽 최대의 F-16 운용국이었던 네덜란드가 9월 27일부로 모든 F-16을 퇴역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네덜란드 공군이 F-16 고별 비행 행사를 갖고 마지막 F-16 기체를 완전히 퇴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만재 배수량 5만 톤 이상의 대형 강습 상륙함이자 중국 최초의 무인기 항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시륙형 상륙함의 아일랜드 설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듀얼 아일랜드 구조로 설치됐는데 항공기 운용에 특화된 함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FPV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정찰 드론에 대한 요격 작전에서 큰 효과를 보자 러시아가 드론에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에 위장 도색을 하거나 우크라이나군 마크나 독일군 마크, 심지어 저주 문구를 써놓고 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군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중국의 대규모 에어쇼 주하이 2024에서 중국의 차세대 전투 항공기가 대거 공개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오는 11월 에어쇼에서 H-20 스텔스 폭격기와 J-35 전투기를 정식으로 공개한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독일 해군이 2016년부터 19년 사이 4척을 전력화한 F-125형 바덴브리덴베르크급 호위함 개장 공사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대잠 능력이 전혀 없는 이 호위함에 소나와 어뢰를 탑재한다는 계획인데요. 한 척에 6억 5천만 유로나 하는 이 호위함에 어떻게 소나가 없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자, F-16 전투기, 이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많은 F-16을 운영했어요. 210세대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냉전이 끝나고 나서 대폭 축소해서 68대 남겨놓고 나머지는 중고로 다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F-35 전투기 58대 발주를 현재 한 40대 정도 받았던 상태인데, 이 F-16 전투기 68대 중에서 24대를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지금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이제 너무 노후돼서 더 이상 쓸 수 없다 해서 이 마지막 F-16 비행을 고별 비행을 하는데, 네덜란드 국토 전체를 국토 좁으니까 전체를 한 바퀴 빙 돌고, 그리고 이제 완전 퇴역한다 라는 겁니다. 68대나 되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많은 숫자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단 약속된 건 24대, 그리고 부품이나 상태나 이런 거 보고 조금 더 추려서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자, 이 서유럽 국가들이 냉전 이후에 얼마나 정말 사실 안보에 대해서 안이하게 지내왔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냉전 때 이 전투기 210세대 운영하다가 지금 68대 운영하고 이랬던 것은 공군력 예산 그냥 엄청나게 세이브가 된 거죠. 또 전차도 탱크도 1000대 넘게 있었어요. 그 작은 나라에서. 그런데 이거 다 없애버리고 지금 아예 네덜란드 군의 전차 하나도 없고 독일군 전차 임대해서 한 개 대대 쓰고 있어요. 이런 정도니까 그 돈을 경제나 복지, 또 인프라 이런 데 많이 투자해서 정말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었겠죠. 근데 우리는 냉전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계속 국방비를
안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러시아가 정말 나토와 전쟁할지도 모른다라는 현실이 되니까 군사력을 늘리는 과정인데 지금 이 F-35 58대 발주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2배로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076형 대형 강습 상륙함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강습 상륙함이 아니고 경항보다 이렇게 보는데요. 5만 톤 넘어요. 왜 5만 톤 넘냐? 일단 이 길이는 아메리카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메리카가 257m인데 이 배는 252.3m. 그러니까 뭐 한 4.7m 정도 짧아요. 근데 폭이 아메리카가 32m인데 이건 무려 45m. 폭이 아메리카보다 13m나 넓어요. 13m나 넓은 게 252m나 쭉 가면서 13m가 더 넓으니까 이거 직사각형 갑판이니까 얼마나 덩치가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아메리카가 45,000톤, 이건 5만 톤 훌쩍 넘는 이런 덩치다라는 거고 아일랜드 지금 장착 공사를 하고 있는데 듀얼 아일랜드. 뭐 강습 상륙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식별되는 게 이멀스 전자기식 사출기까지 식별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인기 전용 항공모함이 아니라 이거 어쩌면 J-35까지 탑재하는 중형 항모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이 될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전략입니다. 어떻게 정말 무인기 항모로만 쓰는 건지 아니면 중형 항모로 쓰는 건지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정찰 드론인데 러시아제 정찰 드론이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마크가 있어요.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원. 이거 우크라이나 공군 마크죠. 그런데 또 여기 가야 또 뭔가 보던 게 있죠. 독일군 마크예요. 그래서 뭐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러시아 정찰기인데 정찰 드론이 날아다니면 위에서 자폭 드론이 보고 있다가 위에서 내리 꽂아버리니까 이제 격추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데 아니 이렇게 생긴 형상은 자기네들밖에 안 쓰는데 뭐 헷갈릴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라고 써놨는데 이게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만약에 이걸 격추시키면 굉장히 심한 욕이 있죠. 너희 엄마하고 어떻게 한다. 영어로는 mother하고 이제 F로 들어가는 그 영어.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그 욕이 있죠. 그걸 또 적어놨어요. 아무튼 찌질하기 그지없는 러시아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주하이 에어쇼 11월 달 하는데 홍콩 옆에 있어요. 주하이. 그 주하이에서 이렇게 H-20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J-35 스텔스 전투기 보여준다 라고 하는데 좀 살짝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뭐 기가 찬 군함인데요. F-125 2016년부터 19년 사이 취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신형 전투함입니까? 완전히 지금 뭐 새거죠. 지금 이제 시험 운행 다 마치고 이제 완전히 전력화 딱 되기 시작하는 딱 그 정도 수준인데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 있고요. 이거 IRIS-T에 들어가는 그 레이더를 사면 고정한 겁니다. 그런데 방공무기가 없어요. 방공무기도 없는데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는 뭐를 갖다 붙였는지 250km를 탐색할 수 있는 3차원 탐색할 수 있는 엄청난 레이더인데 그런데 여기 방공무기는 이 레이더하고 큰 관계도 없는 램 한 통 이게 답니다. 무슨 뭐 수직 발사관에 뭐 지대공 함대공 미사일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웃긴 건 이 덩치가 7,200톤인데 여기에 소나도 한 게 없어요. 소나도 없고 323mm 경어뢰 그건 뭐 어디나 다 있는 건데 그 경어뢰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소나 좀 갖다 붙이고 어뢰 장착하는 이 개량 작업에 들어가서 대잠전 능력을 이제서야 준다라는 건데 이 배의 건조 가격이 무려 우리 돈으로 9,640억 원 1조 원 가량의 이 배가 대공무장이라고는 램 한 통밖에 없고 소나도 싸구려 소나도 한 개 안 붙어있고 싸구려 경어뢰 323mm 경어뢰도 하나 안 붙어있는 이런 배다. 독일은 뭔가 만들어놨다면 자기네들이 전부 다 뭐 벤츠 BMW인지 아는지 하여튼 이런 희한한 가격의
이상한 성능의 배를 4척을 가지고 있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대잠 능력 가지자라고 하는데 참 희한한 물가 체계 아닙니까 여기. 이상해요. 자, 필리핀 소식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필리핀이 점점 심화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군비 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전투기는 물론 군함도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이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종합군도 방위 개념 CADC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WPS 즉 서부 주권 해역에 대한 도발 억제를 위해 해공군력을 크게 증강할 것이라고 필리핀 합동참모의장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합참의장 로미오 브라우너 주니어 육군대장은 9월 26일 마닐라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WPS에서 효과적인 현시 능력을 갖기 위해 더 많은 군함이 필요하다라며 해군력 증강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그 해역에 누가 있든 그 해역을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며 우리는 WPS를 순찰할 수 있는 더 많은 함정과 항공기, 플랫폼이 필요하며 이들을 운용하기 위해 일대 군사기지를 보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한국 HD 현대중공업에서 각각 2척의 호세 리잘급 다목적 호위함과 미겔 말바르급 방공 호위함을 도입 중인데요. HDP 2200 네오라는 2200톤급 다목적 초계함도 6척 발주해 총 10척의 한국산 전투함으로 수상함대 주력을 꾸릴 예정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이와 별개로 수상 전투함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 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필리핀 상원 프랜시노 톨렌티노 의원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군함을 직접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이 같은 함정 임대 구상은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직접 구매 대신 매년 일정 금액의 비용을 내고 군함을 빌려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인도가 러시아에서 핵 잠수함을 임대해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날 방산 전시회에서 필리핀 합참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 역시 기존 계획 12대에서 40대로 확대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군함과 잠수함, 전투기 모든 분야에서 한국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금 필리핀 시장을 보다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방산 전시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선언을 했죠. 더욱더 확대하겠다. 자, 그리고 이 필리핀 서쪽 바다 WPS 그런데 이 서쪽 바다가 바로 남중국해 아닙니까? 여기서 중국과 영토 분쟁하고 있죠.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해역에 누가 있든 필리핀이 있든 필리핀하고 대치하고 있는 뭐 중국이 있든 누가 있든 그들이 그 바다를 통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제 못하고 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현시 능력을 더 키워야 된다. 현시 능력이란 보여주는 거, 그죠? 그럼 숫자가 돼야 되고, 또 능력도 돼야 되고, 덩치도 돼야 되고,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정, 전투기 더 많이 사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필리핀 해군의 주력 호위함이 호세 리잘급 2척입니다. 현대에서 샀죠. 그리고 또, 지금 신형 방공 호위함 미겔 말바르, 또 현대중공업에서 만들고 있죠. 2척. 자, 또 그리고, 이거 2200톤짜리 초계함 6척 또 일괄 또 발주했죠. 자, 이렇게 10척의 군함을 한국에서 도입을 해요. 그런데 또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하니까 이번 방산 전시회에 이렇게 우리 한국 업체들이 가서 자, 필리핀 이들 해안경비대 우리에서 해경이죠. 자, 이런 다양한 함정이 있어. 사봐 하고 또 제안을 하고 또 필리핀 해군이 또 신형 초계함 산다고 하니까 자, 이런 것도 있어 하고 또 제안을 또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필리핀 상원 의원이 임대하는 방안도 우리는 검토하고 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임대는 이제 일시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러면 임대를 해서 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일단 한국하고 이렇게 많이 거래를 했으니까 한국 거 우리가 팔면 좋겠죠. 그래서 인천급 호위함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망작 중에 망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천급 호위함 6척 있죠. 이거를 임대를 해주면 어떨까? 뭐 이 정도만 가도
필리핀 입장에서는 하이엔드급이죠. 방공 능력이 이렇게 램, 그리고 20mm 펠랭스, 그리고 이제 해성 미사일, 거기다가 지상 공격할 수 있는 함대지, 전술함대지, 순항미사일도 쏠 수 있죠. 자, 이런 거 해서 요거 6척을 임대해 주고, 우리는 한국 해군 6척은 빠지니까 6척도 더 있어야 되죠. 충남급, 네, 이 FFX 배치 3 충남급 요거를 6척을 딱 대주면 한국도 좋고 필리핀도 좋고 이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뭐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거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기 40대 하겠다. 원래 12대 하려고 했다가 40대 하겠다라고 하니까 규모가 엄청 커졌죠. 그래서 지금 이 방산 전시회 행사에 스웨덴의 사브는 이 그리펜 NG 전투기 실기체를 갖고 왔어요. 실기체를 갖고 와서 이 합참의장도 태워주고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비행은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이 40대의 KFX, KF-21을 팔 수 있다면 이거 엄청난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런 이 스웨덴처럼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나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필리핀에서 이 방산 분야에 완전히 새로운 노다지가 발생한다. 이거 노다지 우리가 지금 먼저 깃발 먼저 꼽았는데, 이 항공 분야에서도 깃발 꽂아놨죠. FA-50으로. 완전히 그냥 노다지, 광맥 터지는 거 우리가 다 가져오는 이런 업체와 정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